지금 만약에 비트코인이 달러와 금의 역할을 다 대체한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전 세계 비트코인의 가치는 지금 현재 GDP가 100조 달러다. 그러면 이 100조 달러가 현재 화폐 가치예요. 근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으로 다 바뀌었다. 그럼 현재 GDP가 100조 달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는 100조 달러인 거예요. 트럼프는 언제까지 암호화폐를 이용할까요? 테오도시우스 황제와 기독교의 관계에서 봤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자, 로마는 몰락했죠. 멸망했죠. 이탈리아는 지금 있지만 어쨌거나 로마 제국은 몰락했잖아요. 기독교는 어떻게 됐나요? 기독교는 전 세계 지금 제1대 종교가 됐잖아요. 로마를 근거지로 해서 교황청도 지금 로마에 있고. 그 무슨 얘기냐면 무엇이 자생력이 있느냐예요. 로마 황실은 민중의 지지를 계속 얻어야 되는 거죠. 정치 권력이라는 거는. 하지만 기독교라는 구원 신앙, 민중 신앙은 그냥 그 자체로 자생력이 있어요. 그 서사 자체가. 자, 그러면 지금 트럼프도 테오도시우스 황제처럼 전략적으로 유용하니까 채택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전략적으로 유용하지 않을 때 버리겠죠. 테오도시우스 황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기독교가 전략적으로 이용했으니까 국교로 삼았죠. 근데 전략적으로 만약에 황권 강화에 불리했더라면 언제든지 다시 또 탄압했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번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는데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게 이제는 교황청이 황권보다 더 강해진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를 다시 탄압할 수 있을까? 못하거든요. 왜냐면 자생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탄압하는 순간 한권은 다 약해질 거예요. 트럼프도 지금 전략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담보 자산이 되니까 달러 국채 이제 발행 수요처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도 피터 틸한테 굉장히 먼 시점까지 이 가치에 대해서 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과외를 받았다고 봐요. 그럼 결국 비트코인 스탠다드까지 염두를 해두고 있을 거예요. 발언이나 이제 정책들을 보면 결국은 준비 자산을 바꾸겠다는 거니까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이거는 결국은 근본이제에서 비트코인 본위제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 아까 얘기했듯이 트럼프는 이제 근본이제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긴 안목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한 건데 1차적으로는 어쨌거나 지금 국채 수요처를 만드는 의미에서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진영을 받아들인 거죠. 그럼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달러를 위협한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반달러 화폐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위협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럼 어느 순간에 미국의 화폐는 달러인데 비트코인이 또는 암호화폐가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위협한다. 그러면 그게 트럼프 때에서 그렇게 될지 뭐 아니면 더 먼 미래에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집권 세력이 그럼 우리 더 이상 비트코인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피터 틸의 전략은 굉장히 교묘했던 거예요. 원래 모든 혁명 세력들의 혁명의 씨앗은 어떤 서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득권들한테 유용하다는 서사를 만들어서 일단 씨앗을 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위협이 되는 순간에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뿌리를 이미 내리고 있고 자생력이 있고 이제 민주들한테 훨씬 더 강한 서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가서 그러면 이제 트럼프나 또는 트럼프 이후의 집권 세력들, 미국의 집권 세력들은 판단을 할 때가 올 거예요. 지금 미국의 패권이,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패권이 중요한 거지 그 패권의 수단이지 달러 패권은. 그러면 지금 미국의 패권이 달러 때문인 거냐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때문인 거냐. 크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 때문인 거냐라고 할 거예요. 그럼 달러냐 암호화폐냐 해서 달러에 대한 의리나 이런 건 없죠. 달러가 미국의 패권에 도움이 되니까 달러인 거지. 그럼 그때 가서 어떤 서사가 그럼 미국의 패권이라는 거는 암호화폐에서 오는 거야. 비트코인에서 오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이제에서 패권은 금에서 오는 거지 달러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라는 거는 근본이제 화폐의 어떤 보관 증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통 증서인 거지 실제로 근원 자산은 금인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면은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근원 자산은 달러인데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달러에서 오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이 가치는 달러에서 오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하고 달라요. 왜냐면은 많은 화폐 전문가나 경제 전문가들 분들 중에 유력 매체에서조차도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을 근본이제의 회귀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100%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본이제로 돌아가자라는 거는 지금 법정화폐 달러의 어떤 발행권 남발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희소한 자산을 근원으로 한 보관 증서로서의 어떤 화폐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에 어떤 담보물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담보물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근본이제하고 담보물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근본이제하고 유사한 건 아니에요. 그 담보물이 신뢰도가 있는 거냐 희소한 가치가 있는 거냐인데 달러를 믿지 못해서 근본이제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그 근원자산 담보물이 달러예요. 그럼 그 담보물도 못 믿는 자산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면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쓸 때 그럼 내가 쓰고 있는 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럼 사람들한테 스테이블 코인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테더한테 가면은 달러나 국채로 바꿔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달러랑 국채를 못 믿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자가 구매력 있는 소비자가 테더한테 요구할 거예요. 우리는 달러랑 국채를 못 믿겠어.
니네가 이거 담보물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이거 내다 팔아버릴 거야 라고 하겠죠. 그럼 그때쯤 가면 비트코인으로 담보물을 바꿀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미국 정부가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될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간의 결합이지 비트코인과 달러 간의 결합이 아니죠. 왜냐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물이 달러가 됐으니까 그 대응되는 자산 개념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들어오겠죠. 달러를 몰아내고 이제 비트코인 준비자산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사자가 무서워서 사자랑 싸울 수 있는 내 편인 호랑이를 방에 들였는데 사자를 몰아내고 나니까 호랑이가 더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그럼 내가 호랑이를 몰아낼 수 있을까? 그러면은 호랑이를 무찌를 수 있는 곰을 내가 데려다가 놓기 전에는 못 몰아내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 내가 비트코인이 싫어서 비트코인을 몰아내려면 달러님이 타락했고 그보다 훨씬 강력한 뭔가를 갖고 와야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현재로서 대안이 없잖아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디까지 상승하게 될까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화폐의 궁극적인 가치는 실물 자산의 가치하고 동등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GDP가 30조 달러거든요. 연간. 그럼 미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달러의 가치는 1년 단위로 끊어서 계산하면 30조 달러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런데 화폐의 가치를 실물이라고 해놓고 또 화폐로 환산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30조 달러라는 GDP가 예를 들어서 그 테슬라 100대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단순화시켜서 미국의 GDP가 그냥 연간 테슬라 100대야. 미국에서 모든 생산하는 모든 실물이 연간 테슬라 100대예요. 그러면은 그 화폐가 30조 달러다 그러면 테슬라 100대가 30조 달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30조 달러로 하지 말고 테슬라 100대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가면은 30조 달러의 가치는 테슬라 100대인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GDP가 100조 달러가 연간 100조 달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100조 달러를 테슬라 300대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갔을 때 그 당시 유통되는 모든 화폐의 가치는 테슬라 100대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이 달러와 금의 역할을 다 대체한다, 100% 대체한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비트코인으로 이제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전 세계 비트코인의 가치는 그때 GDP 100조 달러인 거예요. 말을 제가 꽈서 더 어려워졌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GDP가 100조 달러다. 그러면 이 100조 달러가 현재 화폐 가치예요. 근데 이게 달러로 환산됐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100조 달러라는 거죠. 이게 좀 말이 좀 웃기지만. 근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으로 다 바뀌었다. 그럼 현재 GDP가 100조 달러니까 이 모든 실물을 비트코인으로 거래한다라는 시대가 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100조 달러인 거예요. 그러면 100조 달러 나누기 2,000명 그게 되는 거죠, 대략. 그럼 이제 얼마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계산 안 된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 한 가지 광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지금 달러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폐 있잖아요. 달러는 지폐. 근데 달러 시스템의 가치가 있어요. 달러는 100조 달러인데 이 달러 시스템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위프트 망도 있고 월가의 부동산들은 있고 또 런던에 또 금융 도시가 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의도나 이제 을지로가 있겠죠. 화폐 제도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산들, 시스템들, 컴퓨터들, 부동산들 이 시스템의 가치도 비트코인의 가치예요. 왜냐면 비트코인 자체가 시스템이거든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달러 플러스 스위프트 망이 직관적으로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화폐이면서 동시에 화폐 유통망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금융시장의 어떤 부동산 가치도 비트코인의 가치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때가 되면 부동산이 필요 없어지니까. 그러면 일단 맨하탄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일까요? 그것도 비트코인의 가치예요, 앞으로. 그리고 런던 금융도시의 가치도 비트코인의 가치예요. 여의도의 가치도 비트코인의 가치예요. 을지로의 가치도 비트코인의 가치고요. 이거는 누구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냥 화폐 구매력만 계산했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 백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트코인 콜론 P2P 일렉트로닉 캐시 끝에 제일 끝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냥 캐시라고 왜 안 끝내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굳이 P2P 일렉트로닉 캐시? 제가 지금 캐시보다 더 중요한 게 금융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캐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는 캐시를 만든 게 아니라 캐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캐시 시스템이에요. 캐시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 시스템 안에 달러라는 지폐는 극히 일부인 거예요. 전 세계 캐시 시스템 안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 극히 일부의 가치만을 지금 환산해서 100조 달러 나누기 2천만 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인데 이거는 극히 일부의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